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태화강변에 스카이워크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시민들에게 공개될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전우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울산시가 태화강에 수려한 수변 경관을 조망하는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을 태화로 인근에 추진 중입니다. 스카이워크는 각종 규제로 마땅히 특정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비롯됐습니다. 거기에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국가정원 방문에 그치지 않고 태화로까지 동선이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중구 전통시장인 태화시장과 연계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보자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보통 스카이워크는 외곽에 설치되거나 해안가에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저희들 울산의 스카이워크는 가장 시내 중심가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면 울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놀거리가 제공될 걸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당연히 큰 보탬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태화로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은 그동안 실시 설계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토목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태화로 스카이워크는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73억 원이 투입되는 태화로 스카이워크는 전체 길이 35m에 폭 20m 규모로 기둥 없이 공중으로 길게 뻗어나온 구조인 캔틸레버 방식의 고래 형상으로 디자인됐습니다. 태화로와의 이질감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관 디자인을 일부 수정했고 전망대까지 바닥을 투명하게 만들어 무리를 걷는 기분이 나도록 설계됐습니다. 전망대 아랫부분에는 분수대가 설치돼 고래가 물을 뿜는 형상을 띱니다. 체험시설로 2인승 전동식 그네가 설치되고 보행로 가운데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물망 네트도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외관에는 경관 조명과 미디어 아트 등도 함께 꾸며집니다. 스카이워크 운영과 함께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태화로 스카이워크 설치와 함께 스카이워크 맞은편 태화시장 제2공영주차장도 133억 원을 들여 내년 9월까지 현 주차장을 80면 규모에서 213면 규모로 크게 늘린 주차타워로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스카이워크 공사를 끝내고 7월 중 준공식을 거쳐 2달여간의 점검 기간을 거쳐 9월에는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김두겸 시장 등 울산시 해외사절단은 어제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와 외무부 차관과 환담을 갖고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울산시가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사업과 울산형 고용허가제 시범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인력 양성센터 개소를 통한 양국 간 인적 교류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역사회의 빠른 적응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재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국민의힘 이성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등록해 2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후반기 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대된 이성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등록해 오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시 의원은 22명 가운데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손근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벌여온 의회 파행과 독선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의장 후보에 등록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 봉사단체인 울산 나눔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어제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나눔회 회원과 관련 봉사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나눔회가 30년간 펼쳐왔던 봉사활동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30년의 활동을 정리한 울산 나눔회 30년사를 최시훈 현 회장이 부친인 최일학 초대 회장에게 전하는 헌정식이 이어졌습니다. 또 울산시 온기나눔 행사에 참여하는 깃발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울산 나눔회는 지난 1995년 창립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으며 청소년 장학금 전달과 집수리 등의 봉사활동과 함께 건전한 시민정신 정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저소득 1인 가구 100세대에 우리 동네 착한 생활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생활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4차례에 걸쳐 5만 원씩 충전해 전달하며 식당과 빵집, 임의용업소 등 중구 지역 착한 가게와 나눔 가게 46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구 장생포 앞바다에 오래전부터 가라앉은 채 방치되고 있는 선박이 있습니다. 이런 침몰선 등 방치된 선박이 울산에만 20여 척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해양 오염은 물론 바다를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와 관련 기관들은 선박 인양을 회피하고 있어서 결국 피해는 어민과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한 척이 바닷물에 잠겨 있습니다. 선체 표면은 온통 녹이 슬고 이끼가 뒤덮여 있습니다. 바닷속 섬을 연상케 하듯 해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기도 합니다. 이 선박은 수십 년 전 조업에 사용됐던 통선으로 확인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은 채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은 어민과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장생포 문화창고가 자리하고 있어 관광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많이 오는데 이 지금 많이 볼긴데 지금 민원을 넣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기 안 좋죠. 보기도 안 좋지만은 입에 이게 지금 입에 하나 때문에 출입항이 지금 하기가 힘들잖아요. 좁아놓으니까. 한반도 주변 해역에 침몰한 선박은 확인된 것만 2,200여 척. 이 가운데 376척이 장기간 방치돼 있고 울산에도 20척 넘는 선박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폐선박이 물속에 오래 방치될 경우 플라스틱 성분과 기름 등이 흘러나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어업활동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폐선박은 소유주가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소유주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비용 부담에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올리라 하는 걸 내가 운전이 안 되잖아. 나이 됐고 이래가니 처리할 거 들어 올릴게 좀씩. 여기에 시설관리는 항만공사, 선박 이동 명령과 집행은 지방해수청이 맡고 있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소유주 찾는 것도 힘들고 소유주를 찾아도 하기 힘들다. 대집행 예산 자체가 많지도 별로 않은 상태여가지고 대집행을 하는 것도 어렵고 선주 쪽에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침몰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운항하는 선박 내에서 긴급 유지보수 정비를 할 수 있는 3D 프린팅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 2023년 HD 현대중공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시와 한국선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한 것으로 장거리 운항 대형 선박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선상에서 필요한 부품을 언제든지 제작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선박 유지보수 정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유니스트 산업공학과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서발전에서 제공하는 5가지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유니스트 학생 35명이 10여 개의 팀을 구성해 한 학기 동안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서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기업과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31%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0.18% 올라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두 달째 하락했던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0.03% 오르면서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는 울산 출신으로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은 울산대학교 병원 15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박종화 원장을 이광현 앵커가 만나 앞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병원 15대 병원장으로 울산대학 병원 출신, 울산대학 의과대학 출신 교수가 병원장이 됐습니다. 박종화 원장은 2006년에 울산대 교수로 오셔서 20여 년간 계시다가 올해 초 병원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2년간의 포부를 박종화 병원장께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울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렇게 나오신 울산 분이세요. 맞습니다. 예. 이제 울산대 그 대학에서 석박사를 다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병원장이 되셨단 말이죠. 가문과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울산대학교 병원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모교병원 그리고 고향인 울산에서 병원장 역할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울산대병원은 지난 코로나 의정 사태와 같은 혼란의 위기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지고 예. 우리나라 의료의 모범이 되는 대학병원, 잘했어요. 네.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네.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한 병원, 그리고 의정 사태로 대부분의 상급 병원이 마이너스 10% 정도의 역성장을 거듭하는 와중에서도 예. 저희는 오히려 더 성장을 했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병원 직원들과 함께 우리 병원을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그렇게 더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그릴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낫죠. 네. 이제 원장님께서 울산 시민들이 좋아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이름난 큰 병원 찾아서 진료받으러 울산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또 하나는 4, 5개 진료는 제로 웨이팅, 줄 서서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최고의 의료 품질과 환자 중심 서비스를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좀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세요. 저희 병원은 이미 최고의 의료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상급 종합병원 평가에서 전국 3위를 했었고요. 예. 7년간 연속으로 의료 질평가를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품질 평가는 뭐 잠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3년도에 그 5대 호바람 총수술 건수는 저희가 전국에서 8위를 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병원을 최고의 의료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걸 잘 아시고 그리고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미 뭐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최고의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각별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저희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병원의 앞으로의 모든 서비스는 환자의 필요에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가장 신속성, 적시성, 그리고 편안함이거든요. 예. 편안함.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 고객들의 만족도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을 한번 이용해 보신 고객분들은 예. 빅4 병원들보다 저희 병원에 더 만족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많은 환자들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역 병원을 못 믿고 이름난 수도권 병원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말이 그렇지 예약도 힘들고 오가는 길에다 돈을 깔아놓고 다니잖아요. 이제 울산대병원이 수도권 병원의 새로운 대안이 되자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비수도권의 오대암 환자들이 서울로 얼마나 가느냐는 걸 조사한 거를 보면 예.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충북 같은 지역입니다. 예. 57%가 가고 예. 있고요. 울산은 22%입니다. 단일 병원으로 이런
낮은 유출률을 유지하는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예, 울산 시민들께서 저희 병원을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만 예. 작년부터 암, 뇌, 심장 같은 전문 병원을 설립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타 도시에서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강화한다 하셨는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울산대병원은 지역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이고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최근에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 이런 데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건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짤막하게. 예. 네. 저희 병원은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서 예. 지역 내에서 지역 병원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음. 치료가 다 완결될 수 있도록 예. 해라라는 이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50주년 그 기념식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가 1975년에 그 현대중공업 부속의 작은 병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 2006년도에 이제 모교와 고향을 위해서 좀 일해 보겠다 하고 예. 내려왔었는데 네. 사실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치 있고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헌신적인 교직원 모두의 힘을 모아서 예. 넥스트 50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쓰는 용어 중에 플라시보 에펙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의사를 믿으면 건빵을 먹어도 효과가 있고 의사를 믿지 않으면 좋은 약을 아무리 줘도 효과가 없다는 말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의사와 환자는 믿음, 신뢰가 중요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께 믿음을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예.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 도시와 대학병원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불협화음을 낼 때도 저희 병원은 울산 시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떠맡고 혁신적인 방안들을 내면서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의정 사태 때 수련이 선생님이 이탈했을 때도 울산은 적어도 응급실과 수술실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경영진과 나이 드신 교수님들까지도 다 당직까지 서면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만들어 볼 테니까 항상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신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품위 있는 말은 아닌데 우리 그 속담에 솜방망이로 이 말을 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장님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면서도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믿음과 의지가 돋보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박종화 원장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내년쯤에서 오늘 약속한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뵙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아유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울산시는 울산대학교 병원과 공동으로 어제 시청 일별관 3층 회의실에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울산시와 권역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 보건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사례와 현황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돌봄 계획을 수립해 보건과 의료, 복지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도입 후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올 한해 기업체 탄소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 테크노파크에 어제부터 탄소국경 조정제도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다음 달 11일까지 탄소 배출량 컨설팅 희망업체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컨설팅에서는 공인검증기관을 통한 생산 공정 분석과 탄소 배출량 산정,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는 어제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남구 철새공원 초화원 인근에서 하중도 물새관찰장을 운영합니다. 물새관찰장에는 자연환경해설사 2명이 상주하면서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중도 인근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물새를
고배율 망원경과 풀숲 모양 위장옷을 이용해 관찰하고 조류에 대한 생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 흰뺨 검둥오리와 물총새, 중대백로 등의 나무 모형으로 열쇠고리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관찰장은 행사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